자, 여러분, 트렌드를 우리가 살롱에서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준비 과정에서 트렌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근데 트렌드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한번 해봄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트렌드를 한번 구상해보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벌써 뭔가 생각의 전환이 생기잖아요. 발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렌드, 나는 원래는 그러면 내 고객들에게 앞으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나만의 트렌드를 고객한테 한번 보여줄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변화가 생기고, 그럼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뭘 할 거냐라는 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이미 공부가 되고 연구가 되는 거죠. 의무가 만들어지고. 자, 그렇게 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살롱이라 그러면은 원장님 이하 각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또 아이디어도 내고 자료도 분석하고 생각도 이제 자꾸 교류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장에서, 소통의 관계에서 얻어질 수 있는 서로의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때로는 충돌도 생길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알게 되고, 원장님과 또 조직원과의 어떤 그런 믿음, 몰랐던 대화도 또 만들어지고, 의기투합도 되고, 협력, 협동, 협심, 협력도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시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혼자, 나는 그냥 요즘 인센티브가 제도니까 나는 살롱 측하고 살롱은 그걸 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해보자. 그러면 함께 일하는 뭐 조직원하고 스텝이라고 요즘 표현하니까 그럼 저 스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스텝분하고 디자이너분하고 둘이서 앉아서 차도 마시고 밖에서 식사하면서 얘기도 하고 서점에 가서 책도 사서 좀 보고 인터넷 찾아서 어떤 게 유행, 어떤 경향으로 패션들이 동향이 어떤지도 보고 살피고, 그럼 이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대단하게 뭔가 막 소품을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내가 했던, 고객들이 했던 어떤 스타일들 중에서 내가 베스트 고객들한테 하면서 좋은 반응 얻었던 스타일들을 몇 가지 추리고, 롱, 미디움, 쇼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원래 트렌드가 원래는 뭐 팬텀 컬러다 그러면은 그 컬러를 그대로 할 수 없으니 그거 매치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또 찾고, 거기다 커트는 롱, 미디움, 쇼트에서 그걸 어떻게 접근할 건지, 남성들은 또 렌즈 컷에서는 또 어떻게 추세를 만들어 갈 건지, 트렌디한 어떤 느낌을 전해드릴 건지, 뭔가 이렇게 하면서 결속력도 생기고 서로가 이제 마음이 좀 더 교류가 되고 생각과 마인드 교류가 되고 하다 보면 뭐 우정도 더 깊어질 수도, 신뢰가 돈독해져서 고객들에게 좀 따뜻한 분위기도 전달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것을 새롭게 시도한다라는 그 자체에서 얻어질 수 있는 시너지를 생각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물론 이걸 통해서 대단하게 무슨 헤어스타일 연구해가지고 손님한테 하고 사진을 찍어 브로마이드 찍어서 막 미용실에다가 붙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쇼처럼 막 작품 발표회도 하고 이러지만 그런 거보다가 너무 그렇게 하면 경비나 시간이나 이제 소비될 수 있는 게 너무나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 국내 트렌드도 있지만 우리 사롱에도 트렌드도 있지만 by myself, 나만의 트렌드, 헤어 트렌드 쇼가 아니라 헤어 트렌드의 경향을 분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이라도 뭔가 추세를 한번 만들어서, 경향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동향을 정리해서 고객한테 가는데 나는 요 정도 투자할 수 있어. 나는 요 정도로 시간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나는 내 나름대로 뭔가가, 나의 노력은 요 정도밖에 안 돼. 나의 실력은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럼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 준비해 보라는 거죠. 요즘에는 SNS, 뭐 인스타나 유튜브,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고객분들에게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라운드, 나만의 어떤 고객과의 그 수만의 수천 명의 고객, 구독자가 아니라
살롱에 지금 거울 앞에 늘 앉아주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뭐 100명, 200명, 300명, 많으면 400명 되든 그 고객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라운드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올리는 거겠죠. 고객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이렇다고 하니 그래도 우리 살롱에서 내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이제 원래 고객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위기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을 정리해서 개발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헤어 디자인을, 헤어스타일을 제가 디자인해 드리겠습니다. 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진 조금 넣고. 그러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20작품, 30작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4-5작품? 위글을 가지고도 문제 없습니다. 가발 가지고도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가발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왜?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들은 일반인들이 모델 분들은 이렇게 하려면 잘 안 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충분히 그분들은 공감합니다. 물론 모델 분들을 직접 선택해서 작업하는 만큼은 못하겠지만 떨어지겠지만 효과는 그래도 가능하다는 하는 게 중요하지. 모델을 해야 된다, 무조건 모델을 한다, 가발은 안 된다 이렇게 구태여 생각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동료들이나 또는 후배들이 있으면은 부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조금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서너 작품 정도 해서 이렇게 하면 고객들한테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데 올려서 예쁘게 글로 이렇게 고객들에게 이렇다는 뉴스를 주는 거죠. 정보를 고객에게 나는 이런 새로운 정보를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고객분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대단하다 아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면은 꼭 평가 또는 점수를 받는 것처럼 허락받는 것처럼 채점 받는 것처럼 뭔가 해야 되는 이런 의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내가 베스트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트렌드도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그렇게 활용하고 조금 더 욕심이 난다면은 살롱에서 원장님하고 디자이너들이 전 식구가 모여서 조촐하게라도 이렇게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도 좋다. 근데 꼭 여러분 아세요? 작품이라고 해서 무슨 쾌더 갖는 식으로 해가지고 의상해가지고 헤어를 블리치 해가지고 해서 워킹하는 것처럼 사진 찍고 그게 트렌드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 트렌드, 패션 트렌드, 쇼 이런 거를 봤다 그러면 자꾸 뭔가 패션쇼, 헤어쇼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트렌드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핸드폰을 바꿔도 그 트렌드예요. 나의 어떤 트렌드, 나는 핸드폰에 새로 나온 그런 어떤 핸드폰을 나는 구매해서 들고 다니면 그건 나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트렌드를 조금 더 이제 스몰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트렌드가 그냥 일상화된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대단한 무대에서 세계적인 이런 루이비통이나 헤르메스나 대단한 디자이너가 와서 쇼하는 그런 거를 그런 데서 나오는 뭔가 인터넷 찾아서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그죠? 참고할 때는 보지만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트렌드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겁이 나서 못합니다. 나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의 거울 앞에 의자에 앉아주는 나는 나의 고객을 위해서 이 트렌드라는 부분을 어떻게 내가 한번 준비하고 적용해 볼 건가에 대해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해답을 찾기가 좀 더 수월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